안녕하세요. 연극배우 나경민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극장 쿼드가 있는 대학로 센터에 와 있는데요. 극장 투어를 하기 위해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쿼드! 과연 어떤 극장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그럼 극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전 동숭아트센터였던 시절 저는 공연을 관람하러 오거나 작업을 하러 이곳에 자주 왔었는데요. 리모델링으로 공간이 완전히 새로워졌네요. 하지만 여기 이 핸드레일만큼은 1989년 당시의 것이 그대로 남아서 우리들을 그리고 관객들을 맞이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핸드레일을 따라 내려가는 나선형 계단의 이 공간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꼭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통로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곳은 건물의 지하 1층입니다. 하지만 무대를 기준으로는 2층인 셈이죠. 공연장의 메인 로비는 한층 더 내려가야 나오는데 저희는 오늘 특별하게 이곳에서 공연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극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대를 보시면 이전의 동숭아트센터의 모습은 거의 없고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대학로 극장 쿼드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 기존의 450석 규모의 프로시니엄 극장이 250석 정도의 가변형 블랙박스로 탈바꿈했습니다. 장르의 구별 없이 자유로운 형태의 공연을 모두 담아내기 위한 컨셉이라고 하네요. 그 컨셉을 위한 시도로 무대와 객석 방향을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전체 무대 폭과 깊이를 최대한 정방형에 가깝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정방형이 아닐 경우 무대와 객석이 고정되는 경향이 있겠죠. 그리고 수납식 객석과 모듈형 객석 이 두 종류의 다양한 조합으로 어떤 방향에서든 무대와 객석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객석과 무대의 상부를 경계에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무런 장치가 없는 객석부의 천장에도 호이스트 시스템 20기가 배치되어서 상하, 좌우 어느 방향이든 무대 장치를 설치할 수 있고 스피커와 조명기 또한 어느 방향에서든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장비 부스에서 감독님들께서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게 보이네요.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여기는 음향과 영상, 조명을 컨트롤하는 장비 부스가 있는 곳인데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관객들과 같이 영상으로 극장 투어 중인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대학로 극장 쿼드의 음향을 담당하고 있는 음향 감독입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음향 시스템 최적화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게 되는데 지난 겨울에 잡아놨던 소리들이 어떻게 여름에 변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온도와 습도에 맞게끔 음향을 최적화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건 또 몰랐네요. 지금 영상으로 쿼드 극장 투어를 함께하고 있는 관객분들에게 이 쿼드만의 음향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대학로 극장 쿼드의 음향 시스템은 객석 규모에 비해서 충분한 인프라와 그리고 입출력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객 여러분들을 위한 스피커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메인 스피커와 센터 스피커가 20대, 그리고 저음을 담당하고 있는 서브우퍼가 6대, 극장을 3면으로 둘러싼 서라운드 스피커가 16대가 있고요. 아티스트를 위한 모니터 스피커가 12대가 있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주요 음향 장비를 국산화하면서 얻게 된 장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객석 1층에 오디오와 비디오를 위한 6개의 판넬이 있고 2층에는 3개, 실링에는 11개, 로비에도 1개의 판넬을 구비하고 있어서 어느 공간에서도 마이크와 스피커, 프로젝터를 설치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음 시스템으로는 공연 실황을 64트랙으로 개별 멀티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영역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객들에게 그리고 창작진 모두에게 수준 높은 음향을 제공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네, 제 뒤로 또 다른 감독님이 계시는데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콘솔에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조명 감독님이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장의 조명 감독입니다. 아, 네. 이 쿼드만의 조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극장이 다 동일하겠지만 조명 기본 시스템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조명 회로이고 두 번째는 디머이며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콘솔입니다. 네. 조명 회로는 우리가 가전제품을 쓸 때 가정에서 플러그를 컨센트에 꽂듯이 극장에도 조명 장비만을 위해서 특수 제작되어진 조명 회로가 있어요. 한마디로 전기나 전력을 공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디머는 사실 극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조명 기본 시스템인데요. 전기적인 에너지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조명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콘솔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 때 조명계의 크기라든지 밝기 또는 모양 여러 가지 것들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무대에서 빛을 직접 받아만 봤지 이렇게 콘솔을 통해서 장비가 움직이고 색깔이 바뀌는 걸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공연장을 설계할 때 감독님께서 조명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주안점이 있을까요? 네, 가변형 블랙박스는 단순히 좀 비어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네.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상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멋진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조명에 사각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극장의 모든 공간 방향에 조명계를 걸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요. 또 이 난간에도 조명계를 걸 수 있도록 특수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콘솔도 어느 곳에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그 포트들을 구성을 해서 작업자들도 편하고 디자이너들도 작업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설계는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극장에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5kW를 기본 용량으로 한 회로당 쓰고 있는데 저희는 3kW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을 주시로 해서 할로겐 램프들이 생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용량을 낮추고 고효율인 LED 라이트를 쓰고 있는데 저희도 점진적으로 LED 라이트와 그 할로겐 라이트의 구성 비율을 바꿔가면서 에너지 효율에 좀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은 모든 공연 조명 감독님들의 숙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효율과 더불어서 환경까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아, 제가 나중에 쿼드의 배우로 무대에 설 때 단독 핀 조명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극장 쿼드의 특이점을 소개하면서 가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가변성은 이 극장을 리모델링하면서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변성 외에도 이 극장만이 갖는 또 다른 특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모든 공간이 단절 없이 연결되는 유기성과 어떤 공간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무대와 분장실, 그리고 무대와 갤러리, 갤러리와 또 다른 갤러리, 그리고 무대와 무대 지하까지
어떤 공간이든 단절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유기성을 바탕으로 배우와 스텝의 동선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난간은 전체가 탈부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원하는 부분은 떼어내고 아래에 있는 무대와 이 갤러리를 하나의 문이나 통로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무대와 분장실 또한 하나의 문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고 또 무대와 무대 지하에 여러 개의 트랩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평면적인 공간을 좀 더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고 합니다. 전 지금 극장의 갤러리 공간을 마저 둘러보기 전에 무대 상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곳은 캐더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무대 위에 조명기나 기타 무대 장치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스태프들만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라본 시선이 아주 새로운 것 같네요. 제가 마치 극장의 신이 된 것만 같습니다. 캐더크라는 이름답게 저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시 무대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무대 갤러리 부분인데요. 위를 보시면 천정이 무척 높죠? 공연장에서 막이나 무대 장치의 전환을 위해서 숨겨진 상부 공간인데요. 가장 상단에는 조명봉이나 장치봉을 구동시키기 위한 무대 기계들이 놓여있는 그리드가 있는 곳입니다. 무대 기계를 점검할 때만 올라오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 올라오게 됐네요. 와, 아래를 보니까 정말 아찔한데요. 1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서우니까 조심조심 나가야겠네요. 여러분들이 공연을 보실 때 무대 막이 사라지거나 새로운 무대 장치가 어느 순간 놓여져 있는 전환 장면을 보신 적이 있다면 이 상부 공간을 활용해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장 쿼드는 블랙박스 형태의 극장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지금 이 높은 공간을 보시면 프로시니엄 극장에만 있는 무대 상부 공간과 그리드가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 하기 전 과거 동숭아트홀의 무대 상부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블랙박스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통적인 사각박스 형태의 블랙박스 극장보다는 블랙박스의 가변성과 자유롭게 열린 공간을 추구하는 블랙박스의 방향성 그 자체를 담아내기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저 뒤로도 갤러리 공간이 계속 연결되어 있네요. 이 후면 갤러리 공간도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이동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갤러리는 다른 곳과 다르게 뭔가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쪽 뒤에서부터 백라이트를 받으면서 걸으면 배우로서 참 멋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관객석 전체가 조망되어 있고 뭔가 멀어져 있는 것 같아서 배우로서는 약간 설레이는 느낌을 받는 위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갤러리 전체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각 위치마다 극장의 모습이 다르게 느껴지는 게 참 매력있고 재미있는 극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무대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드디어 저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 무대에 왔습니다. 와, 갤러리에서 바라본 것보다 엄청 넓고 또 입체적으로 보이는데요. 와. 저쪽에 무대 감독님이 계시는 것 같네요.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로극장 쿼드의 무대 감독 강지훈입니다. 네. 방금 전에 장치들이 막 움직이는 걸 봤는데 극장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는 극장 공간을 구성하려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끔 기계 구동부를 좀 더 촘촘하고 다양하게 구현해 놓았고요. 지금 저희 극장에는 총 49개의 기계 구동부가 가지고 있고, 총 49개의 구동부는 지금 보시는 이 콘솔로 모두 조작,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구동부의 경우에는 동기운전, 비례운전이 다 가능하고요. 동기운전, 비례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셨던 하부 리프트, 상부 구동부들의 위치나 속도를 모두 다 제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이스트의 위치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저쪽에 보이는 게 수납형 객석인가 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저희 공연장에 있는 수납식 객석입니다. 아, 네. 지금 보시는 저 수납식 객석은 총 10열로 구성되어 있고 210석의 객석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수납식 객석은 저희가 필요한 객석수만큼 인출을 했다가 필요 없을 시엔 다시 수납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가변형 극장을 운영하기에는 아주 활용도가 높은 객석입니다. 그리고 저 수납식 객석 외에도 저희는 이동식 객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모듈 형태로 된 10개의 이동식 객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객석과 수납식 객석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객석과 무대를 연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네. 가변형 극장에 정말 딱 어울리는 객석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이동식 모듈형 객석이 10조가 있다면은 공간이 굉장히 부피를 많이 차지할 텐데 어디 보관되어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무대 위에 그 이동형 객석을 보관할 수 없어서 아까 보셨던 이 리프트 하부, 무대 피트라고 부르는 공간에 저희가 이동형 객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러면 무대 피트로 같이 한번 내려가 볼까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극장 무대의 지하인 무대 피트입니다. 빈 공간을 원하는 형태로 채울 수 있는 이동식 모듈형 객석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고요. 극장에서 사용되는 갖가지 장비들이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대 리프트를 구동하는 구동장치입니다. 이 무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동식 모듈형 객석과 장비들을 무대 위로 직접 올릴 수 있다고 하네요. 무대 지하 공간의 활용도가 매우 높고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쿼드의 지하 공간까지 곳곳을 다 살펴봤는데요. 그럼 극장 밖으로 다시 나가도록 해볼까요? 오늘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극장 쿼드를 함께 여행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이 극장이 가진 의미와 재미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많이 보고 듣고 또 알게 됐습니다. 다음번엔 극장 투어 가이드로서가 아니라 배우로서 쿼드의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극장 투어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즐거웠습니다. 대학로 극장 쿼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쿼드에서 자주 만나요.